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1편에서 애니 추천을 재미나게 하고 2편 영화 드라마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영화 드라마 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화는 제가 1월 1일에 새해가 되자마자 감상을 했던 북극백화점의 안내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초반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북극백화점, 동물들이 고객인 북극백화점은 VIA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습 안내원 아키노의 좌충우돌 정직원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매우 귀엽고 매우 따뜻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가족 영화, 새해 영화, 소소한 소확행 영화 이런 영화로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애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뭐랄까요? 감사한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저희 별점은 3점입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아파트 이웃들은 수상해입니다. 이 드라마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범죄 실화에 대한 집념을 공유하는 3인방은 갑자기 의기투합하여 자신들이 사는 뉴욕시 아파트 건물에서 일어난 한 이웃의 의문스러운 사망을 조사하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특이하고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일단 사실 이렇게 좁은 아파트 안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흘러가려고? 어떻게 시즌이 4까지 있는 거야? 이거 용두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라는 그 공간 자체가 회색 건물의 아파트가 아니라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각 주민마다의 특성이 담긴 방과 그리고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 만큼 그냥 배경 자체가 하나의 매력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요.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무조건 얘가 범인이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 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추리물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시즌 1이 정말 미친 재미였지만 다른 시즌 역시 충분한 재미가 있던 드라마였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네, 다음 드라마는 갈릴레오라는 드라마입니다. 갈릴레오의 초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기이한 사건을 해결해가는 천재 물리학자와 심참 형사의 추리 드라마입니다. 일단 이 드라마의 경우 사실 캐릭터의 케미와 매력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과 교수가 투잡 뛰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라는 재미 또한 똑똑히 있습니다. 그래서 킬링타임용 추리 드라마를 찾고 있다. 너무 무거운 사건들은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드라마고요. 시즌2의 경우 여자 주인공이 하차를 하면서 저 또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1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별점 3.5점입니다. 다음은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스토리를 가진 여고 추리반입니다. 일단 여고 추리반의 초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미스터리 어드벤처 추리 예능이다. 이거 등장인물 박지윤, 장도연, 제재, 비비, 예나 이렇게 5명의 매력적인 출연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예능의 경우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관람일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예능입니다. 사실 저는 스릴러, 액션, 추리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추리 예능이 나왔다? 이건 봐야 된다. 그냥 볼까 말까도 아니고 이건 봐야 된다로서 바로 시청을 했는데 역시 믿고 보는 제작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예능이고요. 근데 스토리도 재밌고 다 재밌었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멤버들의 케미였어요. 시즌이 거듭해 갈수록 케미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시즌 1의 경우 여러모로 조금 아직 어색하다, 아직 조금 엉성하다 싶은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 역시 시즌이 갈수록 점점 더 세련돼지고 다듬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시즌이 더 나온다면 무조건 챙겨볼 예정입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다음 영화는 검은 수녀들입니다.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수녀 유이나는 희준의 몸에 숨어든 악령이 12형상 중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당장 올 수 없는 구마사제를 기다리다 구마자가 희생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유니아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는 구마를 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살리기 위한 위험한 의식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영화의 경우 오컬트물의 틀 안에서 굉장히 착실하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과 다른 점이 성별밖에 없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확실한 충격! 진짜 약간 불쾌하면서 다양한 충격들이 같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영화의 메리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아키가 수녀를 너무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던가 그럼에도 이러한 도전 자체는 굉장히 응원을 하는 편이지만 굳이 내가 오컬트 물 중에서 이 영화를 선택할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별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라마는 조명가게입니다. 조명가게의 초반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어두운 골목 끝을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가게는 오늘도 심야 영업 중입니다. 조명가게 사장은 한 분의 손님이 오더라도 장사를 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매일 밤 손님들을 맞이하고요. 하지만 심야에는 평범한 손님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가 만만치 않고 알고 보니 그 손님들에게는 저마다의 다양한 사연이 있고 그 사연들은 어떤 것일지 사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따뜻한 면이 많은 드라마이고요. 스토리가 가히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였고요. 초반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겁쟁이라 공포물인가? 스릴러인가? 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스토리의 빛이 점점 밝아지는 느낌. 그래서 나는 초반부터 자극적이고 재밌는 스토리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맞을 만한 드라마이지만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완성도만 높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에 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밌던 스토리인 조명가게. 저의 추천은 4점이고요. 네, 다음 드라마는 달의 연인 보복영심녀입니다. 초반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검게 물들인 날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산에 사왕자 왕소와 21세기 여인 고하진의 영혼이 미끄러져 들어간 고려소녀 해수가 천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냥 미친 레전드 드라마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나 왜 이제 봤지? 이 생각밖에 안 했던 드라마였고요. 캐릭터 성격이 해수로 인해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게 흐뭇하고 재밌던 드라마였고요. 조금 유치하다는 평이 있지만 캐릭터의 그런 성격과 매력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였다. 오히려 호였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매력적이었지만 저의 경우는 베가라는 왕자와 우이의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보복영심녀는 저의 눈물픽이자 별점 5점의 드라마입니다. 다음 드라마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입니다. 초반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여고생 은단호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을 이뤄내는 본격 학원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장점은 일단 세계관,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팝업북, 동화책,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의 세계관인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본격 김혜원 배우 입덕 드라마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다만 백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싸가지가 없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제가 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요소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드라마였고요.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운 하나만큼은 확실하고, 그래서 나는 순정 만화에 나오는 오글 멘트에 대한 항마력이 좋다. 그리고 학원 로맨스물을 좋아하면 추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마력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초반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세포자극 공감 로맨스. 일단 이 드라마는 크게 3명의 주인공, 유미, 구웅, 유바비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들과의 연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유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상 로맨스물의 드라마다. 근데 일단 유미의 세포들 스토리적으로는 말해 뭐해고 그 외의 거를 말하자면 일단 세포 구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디자인도 너무 좋았고 심지어 성우분들 캐스팅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마구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 귀엽고 구현이 잘 된 세포들이 유미를 너무너무 아낀다는 게 느껴져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내용들,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가 나빴네, 누가 잘했네, 누가 더 낫네 그거를 떠나서 모두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다음 드라마는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이 드라마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당차고 야무진 소녀 애순이와 우직하고 헌신적인 소녀 관식이의 제주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멘트가 애순이는 현실, 관식이는 판타지다. 이 말에 너무 공감이 가면서 또 마음이 찡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네들의 공감할 수 있는, 보는 내내 눈물이 나고 가슴 한편이 찡해지는 장면들이 많았던 드라마고, 연기력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투리가 주는 향토적인 느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드라마였고 진짜 눈물 안 흘리기 어려운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별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인데요.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이 영화는 2045년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웨이드 하츠 역시 유일한 낙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는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숨겨둔 세계의 미션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소녀 웨이드 와츠는 수수께끼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영화의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덕후가 해낸다. 가상세계가 배경이지만 교류를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고, 세계관이 웅장해서 약간 대리만족하는 기분으로 재밌게 관람을 했고요. 커다란 스케일과 게임 세계관에 빠져들고 싶은 사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 판타지 세계, 액션물 좋아하는 사람, 덕후가 주인공인 영화가 좋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영화이고요. 제 별점은 4점입니다. 다음 영화는 매트릭스입니다.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서기 2199년 인공지능 AI에 의해 인류가 지배되고 있다. 인류의 기억마저 AI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매트릭스. 그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지배된 인간들. 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면서 AI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모피어스는 자신과 함께 인류를 구할 마지막 영웅인 그를 찾아 헤매게 되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명작이라고 이미 많이 불리고 있는 영화지만 저는 이번이 첫 관람이었어요. 지금 봐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때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재밌고 매우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패션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제 취향이어서 또 소소하게 좋았고요. 밈으로서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말을 끼얹을 그런 것도 없죠. 별점 5점입니다. 2025년 상반기 문화생활 결산의 마지막 영화는 바로 윤희에게입니다. 윤희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윤희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를 몰래 읽어본 딸 세봄은 편지의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제안하고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가슴이 뛰게 됩니다. 세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윤희는 끝없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는데 이 영화를 사실 제가 거의 여름쯤에 봤지만 매 겨울마다 다시금 꺼내볼 것 같은 굉장히 제 취향이었고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잔잔하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즐겁다가도 슬프고 이런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퀴어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싫다 하시면은 비추하고요. 우리 세대보다 더욱 존중받지 못했을 부모 세대에게 보내는 하나의 추신이라는 생각으로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감동적이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 5점입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문화생활 결산을 모두 끝내보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를 많이 보지 못해서 영상이 좀 빈약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작품들 여럿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눈바.